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1주택자 세금 안 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말 자체부터 안 믿었거든요. 아니 공시지가를 저렇게 올려대는데 1주택자의 세금이 안 오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공시지가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만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는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요. 재산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세 안 오를까요? 또 건강보험료 안 오를까요?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하는 1주택자의 세금 다 오릅니다.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공시지가를 저렇게 그렇게 올렸으니까. 게다가 공시지가를 그대로 이제 공시지가에다 바로 세금을 다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공시지가가 100이라 그러면 100 중에서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는 건데 일반적으로는요. 아파트 같으면 뭐 50%, 60% 뭐 이 정도 수준에다가 공시지가 이 정도 수준에다가 세금을 매겨왔어요. 현실화율이. 근데 이걸 점점 올려갑니다. 2030년까지는 100%까지 가겠다는, 아니 90%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올랐는데다가 과세 기준도 올랐다는 거잖아요. 과세 기준도. 과세 폭도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은 곧배로 오르겠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릅니다. 문제는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엄청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이 뭐 50%는 뭐 기본적으로 50%, 5%가 아닙니다. 50%입니다. 50%는 기본적으로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세금 폭탄, 쉽게 말하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종부세 기준 이러면 다 알고 계시다시피 9억이잖아요. 9억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보유세 올랐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랐지. 여기에다가 이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지. 이러니 세금이 폭탄이 될 수밖에 없지요. 세금이 폭탄이 될 수밖에. 자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1주택자의 어떤 종부세 대상도 2020년 기준으로 29만 1000명입니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어났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2016년을 볼까요? 6만 9천 명이었어요. 6만 9천 명. 6만 9천 명이었던 게 29만 1000명이 됐습니다. 몇 배입니까? 몇 배예요? 4, 6이 24 이렇게만 딱 잡아도 엄청난 배수죠. 4배가 넘죠. 4배가. 4.2배가 늘어났잖아요. 4.2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6만 9천 명이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냈다면 지금은 29만 1000명이 낸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아이고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기겁할 겁니다. 종부세율까지 높였잖아요. 종부세율을 낮은 세금이 0.6에서 1.2까지 올렸나요? 그리고 높은 세금이 1.6에서 3%까지 올렸습니다. 세율 구간이.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10배 늘었습니다. 10배. 2016년에 339억 원이었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이 말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요. 3188억 원이에요. 3188억 원. 거의 10배가 가깝잖아요. 10배 가깝잖아요. 10배가.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부자를 참 싫어해. 근데 웃긴 거는 부자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집 한 채 가진 부자가 된 거야. 집 한 채 가진 부자. 내가 만약에 은퇴했다면 내가 직업을 잃어버린 실업자라면 지금 세금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금 안 내면 바로 차갑다치 붙잖아요. 그러니 세금 내려고 집 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큰 문제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시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게 점점 올라간단 말입니다. 점점 올라가니까 2030년까지는 90%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1주택자 중에 2020년 기준이에요. 43.6%가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요, 계속 이게 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면 더 빨리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2016년에 1주택자는 25.1%, 1주택자 중에 4명 중에 1명만 종부세를 냈다면 2020년에 와서는 4명 중에 2명 중에 1명이 거의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 1주택자 세금 안 늘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 돼가는 거잖아요. 다 거짓말이. 예.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부동산이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하게 돼요. 여기 보세요. 공시가격 9억 초과 비율이 점점 늘어나죠. 2016년에는요. 2016년에 서울에서만 볼게요. 2.9%예요. 2.9%. 예. 공동아파트 중에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비중이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는 16%까지 올라갔어요. 이 말은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대로 본다면 서울 집값이 8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8배는 아니죠. 예. 8배는 아니네요. 예. 배수는 맞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 진짜 세금 폭탄이다. 이러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1주택자 입장에서는요. 세금 부담이 너무 돼서 안 팔 수가 없다. 내가 버는 게 없으면 팔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형평성이 중요하다. 돈 버는 것이 없으면 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 팔아서 세금 낸다는 거, 이거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세금이 점점 징벌적 과세, 부자들을 못 살게, 부자들도 못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1주택자를 못 살게 한다는 건 1주택자가 부자입니까? 네. 그러니 돈 좀 있는 사람이 돈 좀 있는 사람, 집 한 채 있는 사람, 집 한 채 있는 사람을 부자 기준의 반열에 집어넣어서 거기다가도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세금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에 은퇴자 여러분들, 실업자 여러분들 진짜 더 가슴을 후벼 팔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